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 산출 특강이랑 예시 문제 한 문제 함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수 품목의 평년 수확량 산출 방법이 어떻게 되냐, 제가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시자면은 표준 수확량이 뭐냐? 표준 수확량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수령, 재식 밀도, 과수원의 조건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다.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년 수확량이죠. 평년 수확량이 도대체 뭐야? 아셔야겠죠. 자,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평년 수확량은 자연재해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산출을 하고요. 이 평년 수확량의 주요 용도로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금 이 평년 수확량을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년 수확량은 농지, 근데 저희는 지금 과수원이라고 하겠죠. 과수원 단위로 산출을 하게 되고요. 가입연도 직접 몇 년이에요?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출 방법은 가입 이력 여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신규 가입이에요. 신규 가입의 경우는 당연히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그냥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래 이 당구장 표시 잘 봐두셔야 돼요. 살구랑 대추. 대추 중에서도 사과 대추만 되는 거고, 유자, 살구, 대추, 유자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몇 %를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합니다. 암기하셔야겠죠. 살구, 대추, 유자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 자, 그리고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어요. 최근 5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네. 그런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산출하여 결정한다 했는데 이거는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마지막 가입 수확량이 뭐냐? 가입 수확량은 보험의 계약자가 가입한 수확량입니다.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해서 가입 수확량을 정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냐? 아까 위에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최근 5년 이내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식 보면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평년 착과량 구하는 공식이랑 동일하게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기 쉽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대괄호 들어갑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괄호 하나 더 해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분모 자리가 d가 아니고 b가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의 것이 뭘 의미하냐 보면은 이 A는 과거의 평균 수확량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5년간 수확량을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가입 횟수로 나누어 주면은 A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B는 뭐냐? B는 평균 표준 수확량입니다. 이거는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이다. 그리고 C 값은 뭐냐? C 값은 가입 연도에 있는 표준 수확량이 C 값이고요. Y는 이제 보험에 가입한 횟수, 이거를 Y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되죠? 근데 밑에 요거 두 개 중요하죠. 첫 번째 당구장 보시면은 다만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복분자 OD의 경우에는 다르게 산출한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있는 공식 이걸로 산출한다.
자, 요렇게 두 개 따로 별표 치고 이제 따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 평년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가입 연도의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 130%를 초과할 수 없고, 복분자 ODA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이 별도의 공식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서 A는 뭐냐, B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 과거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두 가지 조건으로 제시가 됐죠.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 50%를 비교를 하는데요. 조사 수확량이 커요. 그러면은 조사 수확량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산출을 하고요. 평년 수확량의 50%가 커요.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의 50%를 과거 수확량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정규의 경우에는 지금 요 조건이 되면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U를 지금 과거 수확량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평년 수확량의 50%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PAU보다 크면은 요 값을 이제 과거 수확량으로 산출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는 무슨 값을 적용해요?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해요.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 곱하기 1.1이랑 평년 수확량 곱하기 1.1을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한다. 요거 두 개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복숭아 포도의 경우 다르게 나와 있죠. 복숭아랑 포도의 경우에는 무사고 시에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한 값을 적용해라. 그리고 무사고 시 수확량은 어떻게 하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복숭아랑 포도의 평균 과중을 곱해주면은 수확량을 알 수 있다. 요렇게 지금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다래였어요. 종합위험보장 참다래 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서 몇 년도 2023년도에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 내용이고, 이 문제는 여러분 기출문제 5회에 나왔던 거를 제가 변형을 시킨 문제예요. 자, 몇 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냐? 5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제시된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단서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2023년도에 평균 수확량을 구하라. 요 문제였죠. 자, 보시면은 이전에 5년이니까 20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요거 5개의 자료를 다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먼저 써놔야겠죠.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B-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B분의 C였다. 요거였죠. 자, 한 개 한 개 구해볼게요. 먼저 가장 쉬운 거 Y값 먼저 찾아볼게요. 이 Y는 뭐였어요? 보험에 가입한 횟수였죠. 가입 횟수. 자, 따져볼게요. 2022년도 가입, 21년도도 가입, 20년도 가입, 19년에도 가입, 18년에도 가입. 그럼 Y는 값이 나왔어요. 5예요. 다 가입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 A값 구해볼게요. A는 뭐였냐?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었어요.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었어. 자, 써볼게요.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었다. 네, 그러니까 A는 과거의 5년간 수확량을 이제 그 5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였다. 이거였죠. 근데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이 뭐였나요? 자, 과거 수확량을 구하려면은 먼저 우리는 조사 수확량이랑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50% 요 두 가지 값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자, 맞으시죠? 여러분 교재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사고 시에는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조사 수확량이 커요.
그러면은 조사 수확량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했고요. 평년 수확량의 50%가 커요.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의 50%를 과거 수확량으로 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사고가 난 경우 2018년부터 볼게요. 2018년도 사고가 났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몇 프로? 50%를 비교한다고 했죠. 자, 사고가 난 경우 먼저 볼게요. 자, 평년 수확량의 50%니까 2018년도는 4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도 사고가 났죠. 그럼 이거는 몇이라고 보면 돼요? 4,050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 2020년도는 사고가 안 났어요. 2021년도 안 났네요. 그리고 2022년도 사고가 났네요. 그럼 평년 수확량의 50%니까 4,200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쓴 값이랑 여기 조사 수확량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세 개랑 비교해서 큰 값을 쓰면 된다. 큰 값이 과거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18년도에는 이제 과거 수확량 값 어떻게 적용해요?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의 50%랑 조사 수확량 비교해서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적용을 할 건데요. 자, 2018년도에는 4천이랑 7천을 비교해요. 뭐가 커요? 7천이 이제 과거 수확량이 되겠네요. 2019년도에는 평년 수확량의 50%인 4,050이랑 조사 수확량 4천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4,050이 이제 과거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이제 2022년도에는 평년 수확량의 50%인 4,200이랑 조사 수확량 8,500을 비교할 거예요. 뭐가 커요? 8,500이 크네. 그럼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근 세 가지가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거 수확량 세 가지를 구한 거고요. 이제 무사고시 과거 수확량 무사고시에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저희 아까 앞에 표에서 무사고시에서는 표준 수확량의 1.1배랑 그리고 평년 수확량의 1.1배를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 두 번째 별 여기 나와 있죠? 무사고시에는 표준 수확량의 1.1배와 평년 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이 문제에서는 2020년도랑 2021년도가 무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랑 표준 수확량을 각각 1.1배를 해서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2020년 그리고 2021년도 자 써보면은 첫 번째 이제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먼저 쓸게요. 표준 수확량 그리고 평년 수확량 자 2020년도에 표준 수확량 얼마예요? 8,200이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 표준 수확량 8,200 그리고 2020년도에 평년 수확량 8,100 그리고 8,300 자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딱 봐도 우리는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둘 중에 뭐가 큰지 알 수 있죠. 근데 한번 연습이니까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8,200 곱하기 1.1 다 이렇게 1.1배를 해서 큰 값을 지금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8,200 곱하기 1.1 하면은 9,020이 나온다. 그럼 여기도 9,02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20년의 평년 수확량은 8,100 곱하기 1.1 하면은 8,910이 나온다. 그리고 2021년도의 평년 수확량은 8.3 곱하기 1.1 하면은 9,130이 나온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연도별로 비교하는 거니까 요 세로 방향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을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도에 9,020이랑 8,910이랑 비교해요. 큰 값이 9,020이 되죠. 그리고 2021년도는 표준 수확량 9,020이랑 평년 수확량 9,130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9,130이 큰 값이다. 알 수 있나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구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수치들 이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해주면은 과거 평균 수확량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A값 갖고 와서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2018년도에는 7,000이었어요. 과거 수확량이. 7,000 더하기 2019년도에는 여기 있네요. 4,050.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기 있죠? 9,020.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여기 있어요. 9,130. 마지막 2022년도에는 8,500이었어요. 요 5가지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몇이에요? y가 5죠? 지금 우리는 아까 이미 구해놨어요. 5 해주면은 이제 A값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습삼아 계산기 여러분 같이 두드려 보세요. 자, 8,500까지 더하고 나누기 5 하면은 이제 A값은 7,530kg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 평균 수확량은 7,540kg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B값 구해볼게요. B는 뭐였냐? B는 평균 표준 수확량이었어요. 평균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이제 Y를 해주면 된다. 이거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문제한 게 이거 잘못했어요. 이게 8,000이 아니고 저희 시험에는 8,200으로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문제는 이거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B값은 평균 표준 수확량이죠. 그러면은 표준 수확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Y 해주면 된다. 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은 다 표준 수확량이 8,200으로 지금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B는 어떻게 구해요? 8,200 더하기 8,200 더하기 2020년도도 8,200 그리고 2021년도 8,200 2022년도 8,200입니다. 5번 더하기 나누기 5 해주면은 이제 B값 구할 수 있어요. 평균 표준 수확량은 8,200kg이 된다. 되셨죠? 이거는 숫자를 고친 이유는 여러분 5회 때는 8,200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시 제가 고쳐드린 거고요. 다음에 안 구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C값 안 구했네요. 자, C는 뭐였어요?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에요.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 네, 가입연도가 2023년이었죠? 근데 문제에서 어딨어요? 아래에 당구장 표시 여기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단서 조항까지 잘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건데요. 2023년도의 표준 수확량은 몇 킬로래요? 8,200kg라고 아예 줬습니다. 그럼 C값은 8,200kg가 된다. 되셨죠? 그러니까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은 8,200. 자, 그럼 지금까지 다 구했으니까 이제 이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A값 뭐였어요? 7,540이었죠? 7,540 더하기 B값은 8,200이었어요. 마이너스 A값 7,540 곱하기 그리고 1 마이너스 Y값 뭐였어요? 아까 5였죠? 5분의 5 괄호 곱하기 C값은 8,200이었습니다. 그리고 B값은 8,200이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적은 이 공식을 계산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023년도의 평년 수확량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꼭 계산기 저랑 같이 두드리는 연습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쉬운 공식이라도 꼭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한 번 더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긴장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단순 계산 실수로 틀리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문제를 다 알고 풀이 과정까지 맞았는데 계산기 잘못 눌러서 틀리면은 그냥 점수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산으로 가능한 것도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무조건 계산기로 두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튼 이거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정답은 2023년도 평년 수확량 7,540kg로 산출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요.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정답 해설 적어놨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은 정답 해설 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 학습, 복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그리고 평년 수확량 산출 방법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